얼마 전 10년 넘게 광고회사와 대기업에서 촬영했던 실장님을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촬영했지만 용어나 단어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단지 찍는 방법을 알 뿐이라고.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촬영에 대한 실무를 연구하지만 사실 단어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BTS라는 말은 비하인드 더 씬이라는 말로 촬영 비하인드 컷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눴어요. 수강생 한 분이 어딘가에서 사진을 배우다 왔는데 림라이트, 버터플라이 등 막 조명 세팅 명칭을 줄줄이 읊어가면서 왔는데 세팅을 잘 못하시더라. 이 말에도 공감합니다. 용어는 보통 독자나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붙인 용어들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무에서 거의 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나 조명 용어들을 좀 모른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용어는 용어일 뿐이니까요. 어떨 땐 이런 단어들을 유창하게 쓰는 것들이 오히려 초심자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핵심은 왜 이런 분류를 해놓았고 어떤 것이 실무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명이나 빛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보면, 조명이란 결국 밝고 어두운 부분을 구분짓는 거거든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사진에서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사체의 밝은 면의 비율이 많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개방성, 확장성, 명료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일상적이거나 좀 노멀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컷이나 식품, 건강 관련 사진들을 이런 조명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많이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주는 무의식의 전달을 하는 거죠. 반대로 어두운 부분을 많이 쓰면 미스테릭하고 좀 긴장감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은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무의식을 만들어내거든요. 거기다가 살짝 드러나는 빛 부분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쪽에 빛이 쏟아지고 다른 곳들이 어두우면 우리는 밝은 곳에 시선을 돌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빛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것들을 사진에 적용해서 시각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설명만 했지만 사실 명칭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본질과 작용이에요. 그냥 어디서 본 대로 조명을 세팅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쓰는 게 좋죠. 문제는 내가 전달하려는 의도가 없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의도를 명확히 하려면 사진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인문학이나 심리학, 마케팅 등의 기타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상업사진이든 아니면 일반 사진이든 혹은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던 간에 많은 지식이 기반이 되어 있으면 유리합니다. 아무리 AI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모르면 우리는 본질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머리에는 있어도 실무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이건 경험이 없어서 그러해요. 요즘 흔히들 경험이 멸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AI로 지식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지만 이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방황할 뿐이에요. 실제 주변에서도 AI로 얻은 지식을 본인이 체험한 것인 것 마냥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속이 비어있는 강정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득이라는 게 필요해요. 체득은 몸으로 익힌다는 말이거든요. 세상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체득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삶을 살아가면서 실력을 늘리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이 프로세스를 차례대로 수행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에 질문을 찾아야 한다. 질문을 찾기 위해서는 그 일을 알아야 돼요. 흔히들 모르니까 질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알아야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땐 무엇이고 간에 무턱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내 정체성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단지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때 무턱대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자아가 생겨버려서 그때는 할 수가 없게 돼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닥치는 대로 질문을 알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문득 의문이 들거나 관행처럼 해오는 일들이나 법칙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면 이것들을 주변 전문가들이나 AI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까지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내면 그것들을 나만의 문법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실력은 잘 늘지 않아요. 주변에서 만나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서 구조화가 안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 나만의 문법을 정리하는 것이고, 이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세 번째로,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본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본질은 누군가가 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수가 발생했을 때에도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변수라는 것은 전체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어긋난 거고, 이 어긋난 부분의 원인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면 대처가 가능하고, 이것은 아마 본질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보고 체득해야 돼요. 모든 일은 반복적으로 할 때 그 맛이 살아나요.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손이 빨라지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여유가 생기고 더 나은 방식을 자꾸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개별 사례들에서 우리가 패턴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직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러한 직관이 쌓였을 때 나만의 관점이 생깁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이 4가지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사진도 그렇게 배웠고요. 또 영상도 그렇게 배웠고, 또 현재 유튜브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이후에 5번째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나중에 찾게 되면, 정리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결국엔 우리가 인생에서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삶에 집중하고 또 더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이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본질을 알고 몸에 체득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배워가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력을 쌓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각자의 방식들로 여러분들도 주어진 삶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